해요? 자, 안녕하세요. 긴급구조 태권도 한혜진 양택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진행자 서성원 기자를 빼고 저희 둘이 이곳에 함께 했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희 긴급구조 태권도가 오늘 이곳 영국 맨체스터에서 긴급 호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프닝이라 그래서 약간 좀 밝았는데 실은 이걸 밝게 만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곳 맨체스터 센트럴 컨벤션 컴플렉스에서 지금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3차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국팀이 어제까지 지금 동메달 하나에 그치고 있고 오늘 이제 4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남자 마이너스 68하고 여자 마이너스 57 경기가 남아있고 일단 지금 이 4선수는 일단 16강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당히 한국팀은 분위기가 아주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아시안 게임을 끝으로 우리가 아시안 게임 그 후 우리 한국 태권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했었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번에 긴급구조 호회편을 찍게 됐는데 한번 우리 한국 태권도가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안에 경기장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 어제까지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대표팀이 해야 될 일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재미고. 이게 진행이 어렵구나. 선배가 왔어요. 나름 그게 역할이 컸구나. 생각보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선배가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언제 타이페이가 3월인가요? 4월? 준이요? 네. 3월 이후에 우리가 경기력 향상 관련해서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난징 유스 올림픽 세계 예선전 그러니까 난징 올림픽 난징 유스 올림픽 세계 선발전, 세계 예선전. 아무튼 예선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 죽을 썼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렇죠. 그때 우리가 기획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던 현장에서 이제 호해를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국제 경쟁력이 경기력이 많이 이제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제 이번 맨체스터에선 그랑프리 3차 시리즈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와서 중량급이 원래 약했는데 좀 더 약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났고 우리가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경량급마저도 우선 좀 무너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대훈 선수는 오늘 이대훈, 김훈 이렇게 남아있지만 9명의 선수가 지금 출전, 그러니까 어제까지 9명의 선수가 총 출전해가지고 동메달 1개를 땄고 그렇죠. 이제 4명의 선수가 남았고 역시 메달 진입이 가장 기대가 됐던 이대훈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지금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대부분 월드 챔피언들 아니에요.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우승자이거나 2연패도 있고 올림픽 챔피언도 있고 챔피언이거나. 어떤 캐리어에 걸맞은 그런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우선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에 좀 우리가 좀 실망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중량급 첫날에서 메달이 안 나왔던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더 이상 세대 교체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공정성과 그리고 승부에서의 어떤 승부심, 호승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어떤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국가대표 단위 차원에서는 좋은 성적을 이제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얼마만큼 인기를 얻고 관심을 얻고 흥행을 하느냐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지금 한국팀의 최근에 계속 국제대회에서의 드러났던 문제의 반복은 우선 첫날 나타났던 중량급. 지금 우리 중량급 선수들이 다들 지금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전적이나 국제대회에서 입상 성적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던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황경선 선수 베이징 런던 올림픽 금메달 2연패, 차동민 선수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이인종 선수가 사실 노장인데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지만 기량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드러났던 거는 이 세 선수 어느 누구는 뭐 낫고 어느 누구는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중량급에 대해서 취약한 것을 여전히 수정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문제는 이 중량급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와서 성적을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있다라면 국가협회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우리가 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뚜렷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플러스 73의 안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부상, 그리고 부상 플러스 김세혁 전무 사태와 관련된 SBS 방송에서 어떤 심적인 충격,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전했던 수조 그랑프리 대회에서 결정적으로 그 매트의 어떤 이거의 적응 문제, 이 처음 쓰는 매트에서 큰 부상을 당하면서 내년도 첼라빈스키 세계선수권 대회의 그 선발전 그리고 평가전의 출전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조철호 선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조철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 그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메달을 땄고 세계선수권대, 경주 세계선수권대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 조금 더 압도적인 기량 내지는 조금 더 깨끗한 경기를 보여주길 원했었는데, 뭐 그 선수 자체 훈련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기는 한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약간 약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황경선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그랑프리 대회를 나오고는 있는데, 런던 올림픽 이후에 사실 황경선 선수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지난 7월 달에 국견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평가전에서도 그 서울시청 서소영 선수한테 오른발 후리기, 서소영 선수가 오른발 후리기가 좋다라는 거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발에 점수차 패를 당하고 말았죠. 근데 국제대회에 나와서 그러면은 황경 선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텝, 노련미, 이것들이 발휘가 될 것이냐. 문제는 그게 계속되는 그랑프리에서도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안도 없고 67에서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량급의 좀 문제점을 지금 오랫동안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뭐 더 이상 대안이, 우리나라가 지금 헤비급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 헤비급 같은 경우는 시드니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까지 그렇죠. 3회 연속 우승을 했고, 세계대회들 역시 옛날 김재경 선수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그 태권도 어떤 그 꽃은 남자 헤비급이다 해서 늘 가졌고, 역시 남자 경량급, 핑급도 역시 가졌는데, 지금 경량급은 그나마 안정권에 있다고 했는데, 이 헤비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량급이 너무 비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 선수는 더욱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했는데, 우리끼리도 이야기한 거지만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선수가 없다. 지금 현재 그 세계 어떤 상위 랭커라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고, 이미 이인종 선수는 이제 30대에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 중반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태권도 선수로서는 지금 현재 나이 평균대에서 뭐 33세면은 지금 거의 환갑이라고 지금 뭐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번에 어제 금메달도 땄지만은 스페인의 야게 브리다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34인가 돼요. 네. 주부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꾸준하게 자기 어떤 실력도 그 실력이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어떤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어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적이 있으면 혹 성적은 나오지 않더라도 경기 내용에서 그러면 썩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조금 뭐 경기 내용만 좋았더라면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경기 내용도 결과도 좋지 않다라면은 이제는 근본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린다는 게 협회로서도 어렵고 팀에서도 어렵고, 이게 아주 아주 어려운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이, 우리가 지금 도쿄는 지금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주니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그 우선 선발전 때 올림픽 체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니어 선수들을 뽑아요. 이 선수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협회에서 집중 육성해가지고 도쿄를 바라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리우 올림픽까지는 지금 남은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는 거죠. 1년 한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선수들을 끌어올려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하나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감한 거죠. 지금 있는 선수들이 과연 가서 또 역시 밥값을 해주느냐. 근다고 해서 신인 선수를 데려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은 저의 생각은 차라리 그러면은 차세대에 있던 선수들을 근데 그것도 어려워. 어려운 문제. 본선에 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금 거니까. 도쿄를 바라보면서 지금 육성하는 선수들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리오를 맞춰서 가는 선수들은 지금 있는 선수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 말고 뚜렷이 튀어나올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남자 플러스 80에서 차동민, 조철호 두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의의 라이벌, 선의의 경쟁, 아니 차가운 경쟁, 이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윈윈하게 해주는 어떤 이 효과, 자극의 효과를 하면서 지금 세계 랭킹을 향해서 더 6위권 내 진입, 물론 차동민 선수 6위권 내에 있지만 하고 있는 관계냐, 이 관계냐, 이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차동민 선수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경기장에 나왔을 때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맨날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미 2008년 이야기인데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선수들하고 지금 선수들하고 뭐 기량이라든지 이미 또 다른 나라들은 세대 교체가 돼서 그리고 경기 패턴이 많이 또 바뀌었고 근데 최근에 본 경기들에서는 인상도 없었고 또 나왔을 때 너무 패배가 자연스럽게 좀 보는 거죠. 어제 조금. 그 한혜진 기자가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난 그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뭐냐면 그랑프리 대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갈 겁니다. 올해 말에 파이널을 또 할 거고 이 대회 나와 질 수 있어요. 이 대회 나와서 질 수 있고 이 대회 나와서 이길 수 있어요. 어차피 이 과정은 올림픽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는 대신에 무엇을 얻어갈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대훈 선수가 경기를 뛰겠지만 지금 남자 마이너스 68 오늘 선수들이 굉장히 쟁쟁해요. 러시아의 데니센코브부터 시작해서 이란 선수, 타제굴도 그리고 있고, 캐나다의 그 막심 선수 아주 뭐 타제굴 뭐 한물 갔다고는 하지만 타제굴도 있고 굉장히 빡빡한 지금 이 선수들이 지금 68에 이제 모여 있는데 이대훈 선수 오늘 금메달 못 따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대훈 선수가 지금 팟캐스트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 앞으로 그랑프리를 가면서 내가 하나씩 풀어낼 숙제들의 선수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격파해내서 파해법을 찾아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훈 선수의 이번 대회에서의 가장 큰 뭐 대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데니센코브를 어떻게 상대해 볼 것이냐.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졌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져도 되는데 다음 대회에서 이길 수도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어제 멕시코에서 방영인 코치가 중요한 얘기를 자기 선수한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에서 졌어. 경기에서 졌는데 지고 나오면서 자기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는 알아. 내가 너는 아는데 내가 상대 선수를 잘 몰랐어. 내가 저 선수 분석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내가 쟤 이기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나서 뭘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어제 했던 그 취지가 그거니까 세계 선수권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 종합대 국가별 뭐 대항전 이런 거는 이겨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돼. 이거 국가의 자존심 걸리는 거거든. 근데 그랑프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의 어떤 선수 국가 단위도 중요하지만은 선수 각각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리즈잖아요. 1차전, 2차전, 3차전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앞으로 시리즈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생일대 마지막 한 번 오는 그런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떨어져도 다음 차전 또 뛰고 이걸 시리즈에서 최고 좋은 성적이 되면 8명까지인가요? 상위 8위까지가 파이널을 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훈이라고 해서 이거 꼭 예선에 탈락하고 메달을 은메달 딴다고 해서 메달 색깔이 뭐 안 좋다고 해서 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적인 부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질책, 뭐 기자들이 뭐 일부 대표팀에서는 아니 맨날 노메달이라고 노골드라고 기사를 쓰니까 우리가 막 부담이 돼서. 그렇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우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속상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정한 노골드고 노메달을 딴 거예요. 만약에 입상을 못 하더라도 정말 경기가 최고의 퍼펙트한 경기를 뛰었는데 아쉽게 졌어. 그러면 그거는 메달 색깔을 걸지 못해도 그건 이미 충분히 금메달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쯤에 그 선수한테 지더라도 그 선수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본인이 해법을 딱 늦게 끝나면 그걸로
만족한다. 다음 대회에서 이기면 되잖아. 여자 마이너스 67에 이번에 러시아의 바리시니코바 선수하고 그 스웨덴의 그 요한슨 엘린 선수가 이제 결승전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바리시니코바가 이겼어요. 러시아의 바리시니코바는 그 런던 올림픽 때 이인종 선수하고 했었어요. 그때 뭐 뒷얘기지만 러시아의 바리시니코바 왼발 앞발이 굉장히 좋다. 그거 조심해라고 했는데 7발 맞고 졌어요. 근데 그리고 그 오늘 결승전 첫날 결승전 상대였던 스웨덴의 그 요한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맨체스터의 히로인이에요. 예? 작년 맨체스터 파이널 그때는 뭐 32명이 출전하긴 했지만 우승한 선수거든요. 이 두 선수 인터뷰한 얘기를 제가 뭐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었는데 이거예요. 지금 올해인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는 동안만 이 두 선수가 5번을 붙었대요. 5번을. 그러면 서로 계산들을 막 그렇게 한대요. 제 약점은 내가 찾았는데 내가 지 약점을 찾아냈다는 걸 알고 대비해 갖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싸움이 어차피 만난다 이거예요. 또 만나. 파이널 가면 또 만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싸움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했더라도 그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걸 대비해서 상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를 다 계산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어제 저는 참 굉장히 좋은 경기들을 많이 봤어요. 어제 특히 우리가 아까 말한 방해인 감독 이야기했던 우리 선수 지도자들도 선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 부분, 전력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어제 김태훈 선수 다 졌어. 차태문 선수가 다 지고 김태훈 선수 한 명 남았는데 다음 선수가 중국 선수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모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걔 키만 커. 체력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태훈이 체력 좋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걔 지가 한 2회전이면 지치게 돼 있어. 뭐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나는 그걸 봤는데 웬걸? 너무 잘하는 거야. 중국 선수가 우선 키도 1m 88이고 김태훈 선수가 마이너스 58kg의 키가 김태훈 선수가 키가 183이잖아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절대 작은 키가 아닌데 그 친구보다 더 커. 근데다가 체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김태훈 선수의 어떤 강한 체력과 저돌적인 스텝 어떤 플레이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했지만 김태훈 선수 바로 뭐 안면을 정확하게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몸통도 날카롭고 스텝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운영 면에서도 전혀 김태훈 선수한테 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훈 선수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 왼 앞발을 들었을 때 뒤로 빠지지 않고 2분 3회전 내내 상대를 이 왼 앞발로 계속 괴롭히면서 위아래로 계속 괴롭히면서 전진 스텝으로 계속 괴롭히면서 득점을 뽑아내고 하는 건데 이번에 중국 선수를 대상으로 딱 여실히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해외 주요 선수들 유력 선수들은 아시안 선수권의 레벨이 아니라 물론 이제 중국 선수도 아시아 선수긴 하지만 이미 그 정도의 기량 정도에서는 다들 뭐 도찐개찐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이란에 우승한 파르잔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채찍 같은 발은 정말 대단하죠. 약간 지저분하지만 결국은 이란 태권도는 이제 이기는 태권도. 막 어제 막 침대 뭐 축구로 하면 침대 축구라고 그러는데 어제 침대 태권도 있잖아요. 막 하다가 막 득점 경고 받더라도 막 물러서고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노련한 경기 운영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차태문 선수가 월드 챔피언인데 어이없이 그렇게 주먹 공격만 7개를 줬잖아요. 어제 결승에서도 그 중국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안 줄 수 없는 그런 주먹 득점을 갖다가 어제 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승기를 또 잡아가고 또 그런 선수가 또 어제 또 우승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어제 중국 선수가 과연 은메달을 땄는데 본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그 중국팀 스태프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관중들도 같이 두 선수의 어떤 그거에 화답을 해줬단 말이야. 우리가 김태현 선수가 지금 21살인가요? 3살인가요? 22살. 대학교 2학년. 2학년. 그러면 21살. 우리나라 21살. 근데 그래서 김태훈이 앞으로 우리 2016 리우 올림픽에 갈 수 있는 유력한 확실한 보증수표다. 이제 이대훈 선수도 있지만 이대훈 선수는 주체급이 이제 애매모호한 이제 마이너스 68의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불안한 부분.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는 어떤 시점에서 남녀 8체급에서 가장 유력하게 올림픽에 본선에 갈 수 있는 후보가 김태훈 아닙니까? 1번 근데 김태훈이었죠. 김태훈이 어제 확실하게 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이란 그리고 중국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야. 어떻게 쉽게 해볼 선수가 아니.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다고 한 그 강점들이 오히려 중국 선수가 더 많이 가. 나이도 더 어려. 20살이래. 키도 더 커. 이제 어제 졌지만 뭐 이런 거는 전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훈 선수는 어제 한 번 진 것뿐이지. 그렇죠. 뭐 여전히 훌륭한 선수이고 어제 패배를 이제 본인에게 약이 되게 해야 되고. 올라가나요? 그 선수 파이널은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30몇이면 여기서 뭐 40점, 30, 그래서 아마 파이널은 24점 얻는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고. 파이널은 가지 못하지만 당장 내년 또 그랑프리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만나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정보 분석을 해서 이제 또 이겨야 돼요. 왜냐면 한번 사람이 저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 한번 지면은 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반드시 이제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량급에서도 우리가 이제 김태훈 선수가 그렇게 졌고 또 마이너스 49kg에서도 그렇죠. 세계 선수권 2연패, 아시안 게임 얼마 전에 우승했던 김소희 선수 그리고 김재하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뭐 연거푸 졌어요. 연거푸 졌는데 아쉬움은 사실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김재하 선수가 상대 선수하고의 경기에서 충분히 역전의 실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전자이드 기어에서의 미득점 표출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여요. 지금 두 번의 정도 걸쳐서 있었다라고 보이고 김소희 선수 역시도 9대9 동점 상황에서 왼발로 상대 뒤편으로 들어가가지고 때린 게 맞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득점 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상대에 비껴 들어오는 발에 점수 몸통을 내주니까 만회를 하려고 머리로 가다가 또 몸통을 또 밀어차기 발에 내주고 뭐 이렇게 결국 졌고 김소희 선수는 이번에 사실 그 발등에 좀 부상이 있어요. 지금 제대로 딛지 못하는 상태로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소희 선수 리오 올림픽을 정말 노린다면 가야 한다면 지금보다는 지금 스페인의 브리다 그리고 지금 헝가리 어저께 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아지에즈 이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체력 훈련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상대 선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김소희 선수도 좀 더 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근성 물어뜯고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물어뜯고 이런 자세가 그러니까 조금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 김소희 선수 뭐 지금 커리어 자체가 뭐 세계 선수권을 2회 연속 우승했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뭐 모든 대회를 메이저 대회를 다 석권했단 말이에요. 이제 올림픽 남았어요. 우선 경쟁력으로 체격적으로는 좀 더질 수밖에 없죠. 뭐 신장도 원래 46선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힘에서에서도 작년에도 이게 파이널에서 그 야기하고 했을 때 그렇죠. 노련미에서도 약간 밀리긴 했지만 힘에서도 약간 좀 밀리더라고요. 그럼 체력에서 서로 빵 부딪히고 빵 차면 벌써 밀리는 게 다른 그래서 거예요. 이제 김소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선수권을 또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마이너스 49에 데뷔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 같아요. 김소희 선수가 스텝이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우직류를 상대로 해가지고 코트에 몰아넣는 정도의 스텝을 갖고 있고 발차기 자체도 뛰어 들어가면서 차는 머리 공격이나 우리 선수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뒷동작 머리 동작을 끌어낼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뒤차기라든지 회전 공격이 그렇지. 이제 3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 캐리어도 좋고 대신에 해야 될 건 지금 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 김소희 지금까지 46 정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 경주 세계선수권 때 여자부 유일한 고교생 2학년 그렇지. 때 금메달 땄던 선수고 체력도 좋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면 노련한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는 더 노련하게 그리고 그 선수들이 대체로 자기 체급이 다 49란 말이에요. 이 49 선수들에 맞는 대응책 그럼 결과적으로는 부딪혔을 때 밀리지 않는 힘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우리 김소희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을 데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지아 선수도 있고 뭐 몇 선수도 있지만은 우선 랭킹이 상위 랭크잖아요. 지금 김소희 선수가 좀 세계 3위 정도 되죠. 지금 3, 4인가요? 지금 해서 이 정도면 확실하게 이제 갈 수 있는 문턱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9에 맞춰서 이제 내년 세계 선수권을 제한 나머지는 모든 게 이제 포커스가 49에 그리고 체중도 좀 더 찌우고 뭐 키를 더 키울 수는 없지만 체중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에 맞는 근력을 더 키워서 그래서 몸싸움에서 우선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면 안 되고 또 이제 어떤 챌린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지금 우리 앞으로 이제 관건의 핵심이 이제 뒤차기가 이번에
생각보다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뒤꿈치가 이번 센서가 들어갔잖아요. 익사이팅한 게임들이 좀 있었죠. 이번에 뒤차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뒤차기가 이게 좀 지저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뒤엎는 게 뒤차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그런 부분에 흥미와 박진감은 우선 좀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3점이 됐으면 아니 적용은 7월부터. 적용은 5월 첼라비스키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되고 이제 실제 이제 되고 하니까 내년 세계 선수권 대회의 변수가 뒤차기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과거에 저가 운동할 때만 해도 뒤차기가 굉장히 꽃이었고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언제부터가 전자우고 하면서 뒤차기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이 뒤차기를 못 차는 거야. 지금 대표팀 코칭 스태프들이 가장 고민이 선수들이 뒤차기를 못 찬다 이거예요. 어제도 그렇지만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의 그 이하름 선수하고 이다희 선수하고 선수하고 했던 그 저기 저 다빈이하고 이다빈 선수하고 했던 선수 후아우 구윤패? 구윤패가 아니라 잠깐만 자 지금 볼게요. 아무튼 그 선수도 뒤차기로 그렇죠. 뒤차기로 해가지고 질 뽑았잖아요. 뻔했지 그때. 세 번을 갖다 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도 어떤 선수도 역시 중요한 순간 뒤차기로 해서 역전을 시키고 또 점수를 또 만회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에 이게 3점이 되면은 중국의 짱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3점이 준 베네핏은 뒤차기를 지금 과거에는 점프 형태로 차고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고를 주니까 이제는 더더욱 점수도 안 들어가고 경고도 받으니까 더 이제 안 하는데 넘어지면 무조건 경고. 대신 이제 경고도 주지만 대신 1점 더 주겠다. 그러면 한번 이제 시도해볼 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시도를 했고 중요한 게 이제 포인트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내년에 아마 변수가 아마 뒤차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뒤차기가 변칙 뒤차기가 나올 거라 이거죠. 벌써 이제 저는 일부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 한번 해봐라는 게 뭐냐면 비후려 차기를 얼굴만이 아니라 몸에다가. 뒤차기로.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원래 뒤차기라는 찔리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돌리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 뒤우리기를 찰 때 머리를 노리지 않고 원래 여기를 노려요. 그러면 상대 선수 위아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걸리거나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뒤차기에 대한 것들은 뭐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될 거고. 잠깐 게스트 긴급 게스트. Hello, how are you? 지금 라이브 해? 라이브. 잠깐. 자, 긴급 게스트를 잠깐 초청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은 존 칼렌, BBC 해설가인데,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see you too. 이제 영어 엄청 잘해요. Your English is very good.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나 한국말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분위기 한번 들어요. 이 시합장 사람들 다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올림픽 1등 제이 존스 뛰어요. 그래서 한번 봐요. 이 시합은 그 그랑프리 올림픽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어. 그래서 엄청 재밌어요. 하고 오랜만이야. Nice to see you. 여기 존 칼렌 같은 경우는 이 평생고등학교에서 오늘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고 아니요. 지금은 이제 태권도 어떤 전문가로서 이제 BBC 영국 방송에서 태권도 해설위원으로 지금 계속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이 태권도 그랑프리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요? 한국 선수는 좀 바뀌었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키 큰 선수라고 조금 약해 말고요. 그냥 몸 얇어. 그래서 스타일 조금 바뀌어서 이제 스텝도 잘 안 해. 그냥 용밀기 키 크는 선수 스타일. 그래서 한국 선수랑 좀 안 맞아 같아요. 46kg 여자 이름이 김소희 실력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키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 나봐요. 그래서 헤비급, 중량급, 헤비급 남자는 차동민가 경험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 조금 먹었어요. 솔직히는 나 차동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냉정하네 아주. 근데 스타일가 틀려요. 얘 옛날 빠른발하고 뒤차기, 이제는 빠른발 점수 안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스타일 어떻게 바꿔요? 하고 키 큰 헤비급 다 실력 없는데 그냥 키 커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지금 성적이 국제 무대에서 안 나오잖아.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나올 것 같아?
나 이 이유 아는 나 부자. 아무튼 한국 태권도가 어떻게 좀 잘 했으면 응원의 메시지 한번. 그냥 열심히 해. 그냥 극복해, 고생해. 똑같은 마음, 챔피언 마음 봤어요. 아론 쿡 그거 뭐 돈도 없어, 뭐 기회도 없어. 그냥 막 열심히 해 하고 극복해 하고 나 인생 안부 한번 전해줘. 뭐 이경배 선생님, 감독님 풍생해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금 일해요. 오케이, 땡큐.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되게 냉정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금방 마지막에 열심히 해라. 끝까지 아론 쿡과 같은 극복해라. 어제 아론 쿡 선수가 결승에 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최고의 여기에서 인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영국 친구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다. 어제 3일 그 오늘 선수하고 아침에 BBC 본방송에 아론 쿡이 준결승에서 그렇죠. 그 독일 선수 왼발 케어시키는. 듀리그를 KO를 시킨 장면이 여기에 본방송 라이브로 나갔대요. 그것도 나왔을 뿐더러 결승에서 그 보여준 비록 패배했지만 3분 그러니까 2분 3회전 마지막 남은 10초 그 순간까지 이 친구의 그 남은 모든 에너지를 토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배워야 된다. 승부의 어떤 근성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아론 쿡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친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무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더더욱. 네, 아론 쿡 선수 어제 결승에서 졌지만 아론 쿡의 이 경기에서의 태도 굉장히 그 본받을 점이 많아요. 지고 나서 아론 쿡 선수 무릎을 꿇었어요. 잠깐 코트에서 무릎을 꿇고. 왜냐면 마지막에 이란 선수가 경기 되게 지저분하게 했어 사실. 지저분하게 했고. 침대 태권도 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지저분한데 어찌됐건 졌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맨섬에 있지만 자기를 응원해주는 영국 관중들 한번 돌아보고 나서 일어서서 거기서 털어냈어요. 거기서 상대 선수한테 박수 쳐주고 거기서 딱 털어내고. 그러니까 패자가 더 멋있었던 거야. 패자가. 그러니까 그런 선수한테 어떤 누가 손가락질하고 너 왜 졌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선수들 그런 좀 태도를 그런 코트 내에서의 그런 태도를 그러니까 코트 내에서 갑자기 발현될 수는 없는데 코트 내에서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그런 멘탈을 좀 가져야 돼. 우리 선수들 나 진짜 여기서 나 진짜 뭐 중량급 주니어 뭐 여기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어.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의 성적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다 하고 싶은데 나 한 가지 진짜 우리 선수단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 선수단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위축돼 있고 무언가 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무슨 죄졌어? 나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 선수들 보기도 힘들고. 내가 이제 이대훈 선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잠깐 이대훈 선수가 30분, 한 15분, 20분 이렇게 저기 웜업장에서 좀 이야기를 처음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옆에 그 자니노빅 노이차라든지 이런 선수도 보고 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아니 개인적인 거 모르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크로아티아 선수 정도 아는 거야. 야 너만 알아서 될 선수가 아니다. 너는 이제 훌륭한 이미 이제 한국을 대표한 선수고 이제 앞으로 여러 선수들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어떤 기본적인 거 너와 관계가 없다고 무관심해야 될 선수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자 선수라도 그러니까 상위에 오랫동안 있는 선수들은 관심 있게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 친구한테 배울 게 있고 또 그 친구들과 이제 앞으로 친분을 쌓아서 너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은퇴 이후에 또 뭔가 또 일을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된다. 근데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금 소위 말 월드 클래스 있는 선수들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 있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지면은 너무 위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한태권도협회 김철호 전무이사 직무대행이 왔어요. 원래 안 올 예정이었어요. 전국체전 때문에 안 올 예정이었다가 지금 국제경기력 향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빨간불이 뜬 지 오래고 하니까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거의 지금 총감독을 자처하고 있어요. 총감독을 자처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특히 그랑프리 관련해가지고 사실 성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왔고 거기다 전무이사 직무대행이 총감독을 자처하면서 와 있고 코칭 스태프는 재계약이 사실은
이게 지금 투명상 상태에서 예, 지금 왔잖아요. 예, 불안한 예, 상황. 불안한 상황에 심적으로 다들. 그렇죠. 거기다가 선수들도 그 선수들이 지금 나이가 다 지금 20살이 다 넘었는데 그런 분위기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되게 지금 무거워. 되게 다운돼 있고. 근데 이게 전체 경기에 다 영향을 끼쳐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마침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우리 한국 태권도가 마치 아시안 게임에서 목표 달성을 해서 우리는 경기를 해보겠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 양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낯이 드러난 거야. 뽀록 났어. 진실이. 왜? 대륙간 이상 대회에 나왔을 때는 역시 아직 안 돼요. 사실 이 대회 수준이 선수들 출전 선수들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높고 이게 아마 그동안 그랑프리가 이제 작년 딱 저희가 양 기자하고 둘이서 아마 작년 12월에 맨체스터에서 그랑프리 파이널에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 때였어요. 지금도 이제 안정화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그때 노골드가 나왔어.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대한민국 태권도 사상 최초의 노골드를 그래서 우리도 괜히 무겁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근데 이후에 노골드가 또 한 번 아스타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차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응징매식으로 회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할까 막 그거 고민하지 한국 태권도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회장이 회장한테 그 보고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질책당할 거만 그걸 고민하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은 아마 지금도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지금 한국 태권도가 바뀌어야 될지 그런 치열한 고민하고 회장을 둘째치고라도 그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를 바꿀 건지 시스템을 바꿀 건지 그러니까 전체 그거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당장 오늘 혹 금메달이 안 나면은 우리 회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할까 어떻게 요구를 얻어먹고 어떤 핑계를 댈까 아마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래서 좀 이제 진도를 좀 앞으로 좀 빼보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를 좀 그래도 간략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했던 얘기니까 우선은 시스템은 당연히 다 바꿔야 되고 내가 그래서 우리 김철호 전무한테도 와서 봐야 된다. 왜냐면 보고받는 사람도 늘 핑계했잖아. 이번에는 전자호구가 바뀌어서 전자호구가 늘 우리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아스타나에서 우리한테 가장 강한 KPF 했잖아. 그런데 노골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일진이 파견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이번은 대도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에이스들이 총출동했어요. 그리고 대표팀 코치들도 박선미 코치를 제외한 나머지 총감독 이하 다 왔어 이번에. 뭐가 부족하냐 이번. 왜? 전자 헤드기어 때문에 그런다? 다른 나라 선수는 안 그런가? 국내 랭킹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랭킹제 우리가 문제 지난번 다뤘기 때문에 그건 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느낀 거 한마디 딱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표팀 감독 누가 되든 코칭 스태프 누가 되든 김철호 전무이사 직무대행이 꼬리표를 떼든 못 떼든 김태환 회장이 계속 하든 못 하든 이거 떠나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단체고 한국팀에 대한 어떤 관리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가장 최우선의 이제 그 목표고 사실 존재 이유인 건데 저는 누가 대표팀을 다시 맡게 되든 어떤 사람이 코칭 스태프가 되든 오든 떠나든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들어오든 어떤 선수가 또 빠지든 간에 제발 부탁인데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다 같이 좀 치열업 할 수 있는 지더라도 다음 경기에 대한 어떤 투지를 불태울 수 있고 져가지고 같이 숙여. 그러니까 내 이야기 이거 말고 졌어 속 아프지 하지만 마지막 그 피드백이 중요한 거. 지고 온 선수한테 너 어떻게 진 줄 아니? 아니면은 졌지만 우선 어떤 선수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 속상하지 그래 좀만 그래 너는 다음에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마지막 줘야 되거든. 근데 같이 그냥 거기서 그리고 막아버리니 막 세게 당금질을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선수도 있고 그럼 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달래는 선수도 있고 다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방식이 됐건 저런 방식이 됐건 우리 한국팀 더 이상 국제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 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코칭 스태프 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협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대화가 되고 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선배 그리고 선배들이 좀 뭔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선배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후배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나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이 팀 안에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대표팀이 우선
16년도 2012년을 바라보고 도쿄까지 바라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지금 이미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을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는 2016 리우 올림픽을 위해서 올해 반드시 연말에 코칭 스태프나 이거 모두 바꿀 것인데 뭐 유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선 총감독을 컨트롤 밑에 이하의 코칭 스태프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이제 세우든 뭐 휘두를 수 있게끔 어떤 총감독한테 권한 그리고 책임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내부적으로는 선수들을 치열업 시켜줄 수 있는 안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번 전주훈련 가겠습니다. 가지 말고 야 이번에 태백산 좀 올라가가지고 좀 KBS 뭐 어디 방송국 좀 불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눈치 보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런 막 완전 무슨 뭐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그런 그러니까 말고 내 생각에는 감독이 정말 책임이 자기 모가지 걸고 그럼. 모가지 걸고 그냥 응. 딱 잡고 대신에 선수들 내부적으로는 올려주면서 이렇게 가지 성적으로 않으면은 이야기하면 된다. 자 홍명보 뭐 누구 감독들 막 협회에서 뭐라로 나 그냥 내가 성적 안 나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누구 감독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만큼 총 감독한테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뭐 선수가 너무 게으르게 해. 그 평가를 해야지. 뭐 훈련 시간 뭐 지각 그리고 뭐 게으름 뭐 5분 뭐 이런 시간에 뭐 어떤 평가 점수를 해서 뭐 방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에 대한 그 방출의 권한은 나는 사실 좀 필요하다라고는 봐요 진짜. 그러니까 선발을 해놓고 그 선수가 와야 되는데 난 이 선수 받기 싫어 나는 저번에 지네가 좋았까 얘 빼 이거 말고 일단은 왔는데 공정하게 해서 들어왔으면 뽑아 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시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뭔가 이 선수는 훈련에 그러니까 방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방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후보로 제외하고 이진 선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저히 대표팀이라 볼 수 없다. 당장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도에서도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에서 대표 선발됐는데 불구하고 불성실하고 훈련에 불성실하고 이런 거에서 그 감독이 그걸 배제시키고 이진 선수를 끌어올려서 그리고 사실은 나는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선수들이 운동 안 한다 자꾸 이 얘기를 밖에다가 하고 다니는데 그 운동 누가 시켜? 내가 들어가서 시켜 그럼? 자기들이 시키는 거예요. 선수들 마음을 얻고 자기들 마음을 주고 힘들어 하더라도 끌고 가야 되고 근데 자꾸 성적 안 나오고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우리 한국에서부터 방송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위한 방송인데 지금 현장에 오다 보니까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안을 조금 아름이 이겼네요. 이아름 선수 이제 이겼는데 우리가 이제 우선은 우리가 좀 너무 속상한 부분도 있고 여기 와서 좀 우리도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뭐 WTF들도 주축에 일한 사람들도 뭐 기술위원장 황도 한국 사람이고 WTF 직원들도 한국 사람들 상당한 부분이 포진되어 있고 또 각국의 영국 이태리 뭐 멕시코 뭐 대만 많은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한국 지도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한국 취재진들도 이번에 5명 정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선수를 못하면은 전부 다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파이팅 넘치게 또 잘 뛰면은 결과 상관없이 우리도 역시 기운 받고 우리 한국 태권도 여전히 가능성 있고 우리 중요한 무대에서 우리는 중요한 데서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한 카리스마 이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그렇고 마지막에 선수들하고 나왔을 때 하이파이브 딱 이렇게 좀 딱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기든 지든. 근데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팀 칼라를 좀 팀 코리아에 대한 태권도 팀 코리아라는 어떤 색깔을 좀 더 강하게 좀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선수들도 이제 외국 선수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잘라라고 계속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은 한 20분 쌈박하게 쌈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1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 이 경기장이 과거에 이 맨체스터의 어떤 중앙역이었는데 이게 스포츠 컴플렉스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로 이제 개조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아름답게 경기를 뛰었고 정말 한국 태권도 죽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틀째 노골드 우리가 이인종 선수가 유일하게 지금 동메달 딴 그런 상황
우리 지금 뭐 대표팀 분위기 침울한 가운데 우리도 역시 침울하게 이렇게 호해를 한다는 점에서 약간 참담한 부분도 있고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너무 그 실현보다도 이제 앞으로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좀 제발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2012년에 이야기했던 거고 2013년에 이야기했던 거고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건데 계속 반복되지 않게 좀 변화가 좀 분명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김철호 전무이사가 뭐 계속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와서 봤으면은 바꿔라. 좀 했으면 합니다. 오후의 경기 이대훈 선수, 김은 선수, 김소희 선수, 이하름 선수 이제 마지막 오늘 오후 경기 남아 있는데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팀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얻어가야 될 것들 여기서 충분히 경험하고 잘 싸우길 바랍니다. 자, 파이팅!